지금 정치판이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쏟아지는 와중에 한 정치인은 오히려 다음 총선도 여기서 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정치인들은 도망칩니다. 험지라면 더 그렇습니다. 지지율이 흔들리고 당의 기반이 무너지고 차기 권력 구도까지 불안정하면 대부분은 말을 아낍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달랐습니다. 북구갑에서 계속 정치하겠다. 2028년 총선도 이곳에서 출마하겠다. 사람들은 이걸 단순한 지역구 선언 정도로 봤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발언은 단순 출마 선언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보수 권력 재편의 신호로 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수 정치권은 누가 다음 대선 주자인가 보다 누가 마지막까지 살아남는가 게임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지방선거 이야기, 재보선 이야기, 지역구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정치권 내부에서는 이미 2028 총선, 그 이후 차기 대선, 그리고 보수 진영의 재건 시나리오까지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더 위험한 건 지금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들을 보면 보수 위기론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중도 확장 실패, 세대교체 요구, 강경투쟁 피로감, 수도권 경쟁력 약화 이런 신호들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당이 흔들릴수록 오히려 일부 정치인들의 생존 전략은 더 선명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동훈의 이번 발언도 그 흐름 안에 있습니다. 왜 북구갑일까? 정치권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읽습니다. 첫 번째, 나는 아직 중앙 정치에서 밀려난 게 아니다. 두 번째, 험지를 버리지 않겠다. 세 번째, 당이 흔들려도 나는 장기전으로 간다. 이 세 개입니다. 정치는 결국 이미지 전쟁입니다. 특히 보수 정치에서는 도망가지 않는 정치인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 보수 정치가 강했던 시절 핵심 정치인들은 분리해도 지역을 버리지 않는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층은 정책보다도 끝까지 싸우는 사람, 이미지에 더 강하게 결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은 바로 그 이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정치의 핵심은 검사 출신 이미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치권은 반윤 이후 보수 재편 과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걸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수 진영은 사실상 리더십 공백 상태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시대 이후 누가 보수의 새 얼굴이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아직 누구도 압도적인 답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지지율이 높다고 바로 유리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지금 정치권은 누가 오래 버틸 수 있는가? 게임으로 이동 중입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지금 그 장기전에 들어간 겁니다. 실제 정치권 내부에서는 이번 북구갑 선언을 정치 체력전 선언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은 당장 선거 몇 번 이기는 것보다 보수 재건의 서사를 누가 가져가느냐가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도권과 중도층에서 보수 피로감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당 내부는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강경 보수로 갈 것인가? 중도 확장으로 갈 것인가? 세대 교체를 할 것인가? 검찰 이미지에서 벗어날 것인가?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은 굉장히 독특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강성 지지층 결집력도 있고 반윤 이후 상징성도 있고 중도 확장 가능성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검찰 정치 이미지라는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즉 확장성과 거부감을 동시에 가진 정치인입니다. 바로 이 모순이 지금 정치판을 더 이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도 흔들립니다. 어떤 조사에서는 차기 대선 주자 상위권, 어떤 조사에서는 존재감 약화, 심지어 조사 문구 하나, 직함 하나, 당대표 호칭 하나에도 결과가 출렁입니다. 정치권은 여기서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 인기 문제가 아니라 아직 브랜드가 완전히 굳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은 아직 재편 가능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북구갑 선언이 더 중요합니다. 지역구를 지키겠다는 건 결국 정치 브랜드를 고정시키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은 결국 무대가 필요합니다. 국회, 지역, 선거, 갈등, 공격, 방어. 이 모든 게 정치인의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역 기반 없이 계속 중앙 정치만 떠돌게 되면 결국 정치인은 공중에 붕 뜨게 됩니다. 지금 한동훈은 그 위험을 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당 전체가 살아남는 전략보다 각 정치인이 살아남는 전략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정당이 강할 때는 개인이 당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정당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제 정치인들은 각자 살 길을 찾습니다. 지역을 선점하고 지지층을 고정시키고 자기 브랜드를 따로 구축합니다. 지금 한동훈의 움직임도 바로 그 흐름 안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 지방선거와 재보선 흐름을 보면 정치권은 이미 초박빙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서울, PK, 보수 텃밭, 중도층 전부 흔들립니다.
과거처럼 이 지역은 무조건 여당, 이 지역은 무조건 야당. 이런 공식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에는 강한 정당보다 강한 개인 브랜드가 더 중요해집니다. 실제 정치권은 이미 다음 수를 보고 있습니다. 2026 지방선거, 2028 총선, 그 이후 차기 대선. 지금 움직이는 모든 발언은 사실 그 긴 흐름 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한동훈의 이번 선언은 단순한 지역 출마 선언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메시지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등장합니다. 보수 정치의 가장 큰 위기는 지지율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는 보수가 무엇으로 다시 결집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안보, 반공, 경제성장, 정권 심판 이런 강력한 구심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세대도 바뀌고 경제도 바뀌고 유권자 감정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2030세대는 예전처럼 정당 충성도가 높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지지하고 아니면 바로 떠납니다. 즉, 지금 정치판은 팬덤 정치와 유동성 정치가 동시에 충돌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더 불안해집니다. 지지층은 뜨겁지만 중도층은 차갑고 여론은 빠르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에는 정치인의 말보다 버티는 방식 자체가 메시지가 됩니다. 북구갑 선언도 바로 그겁니다. 나는 도망가지 않는다. 이 메시지. 하지만 정치권은 알고 있습니다. 진짜 승부는 아직 시작도 안 됐다는 걸. 지금은 모두가 다음 판을 준비 중입니다. 당내 권력 재편, 보수 재건, 세대 교체, 중도 확장, 차기 대선 주자 경쟁. 이 모든 게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정치권은 이미 다음 수를 계산 중인데 유권자들은 아직 현재 뉴스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은 오늘 발언을 보도합니다. 하지만 실제 권력은 그 발언 뒤에 숨어있는 장기 생존 전략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판이 더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누가 이기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데 모두 다음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한국 정치의 진짜 변화는 정당보다 정치인 개인 브랜드가 더 강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한동훈의 북구갑 선언은 단순한 지역 뉴스가 아니라 보수 권력 재편의 신호탄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과연 유권자들은 이 움직임을 생존 정치로 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보수 재건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지금 정치권은 이미 다음 수를 보고 있습니다.